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금수완박 입법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태도는 민주주의 정당이라고 보기가 힘듭니다. 자, 민영배 의원을 탈당시키고 무소속으로 안건 조정에 참여시키려는 술책, 그리고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직권 상정을 요구하고, 아무튼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걸 보면 진보 진영 인사들도 민주당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다른 민주당의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바로 지방선거입니다. 자, 이재명 전 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기도지사에는 김동연 전 부총리, 서울시장에는 송영길 전 대표를 밀고 있다는 흉흉한 소문이 돈 것이 꽤 됐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지사는 경선을 통해 정하겠지만 김동연 전 부총리가 유리한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장은 좀 다릅니다. 자, 인천시장을 지냈고 현재 인천 지역구 의원인 송영길 전 대표가 서울로 이사를 왔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송영길 전 대표가 서울시장에 출마해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를 이기겠습니까?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재명계가 이제 앞으로 주도권을 잡겠다는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당 지도부인 비상대책위원회에는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과 함께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이 있습니다. 이재명계입니다. 이재명 전 후보가 직접적으로 맡아달라고 부탁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은 송영길 전 대표,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에 대해서 부동산 정책 등의 책임을 지고 지방선거에 공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비판해 왔습니다. 그런데 돌변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이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송영길을 살려주자는 겁니다. 자, 왜 이런 태도 변화가 있었을까요? 얼마 전까지 당의 전략기획위원장인 이원욱 의원이 송영길은 이제 끝났다, 이제 배제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비대위가 갑자기 송영길을 포함해서 100% 국민경선을 해서 다시 6명을 다 살렸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송영길과 박주민 의원은 경선 과정에서 일단 탈락시키고 전략공천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략공천직으로 서울시장을 분류해놓고 다시 비대위가 번복했습니다. 이게 공당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까? 자, 며칠 사이에 이렇게 변한 데는 이재명의 역할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방금 전 중앙일보가 단독 기사로 송영길 컷오프 새벽, 그날 새벽 이재명 비대위에 전화 돌렸다, 이런 단독 기사를 올렸습니다. 자, 여기에 박지원을 포함해서 비대위원들이 마음이 움직여서 다시 이 전략기획을 없던 걸로 하고 송영길, 박주민 등에게 기회를 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도 50% 당심, 50% 일반 여론조사인 일반 경선과 달리 100% 국민 경선을 한 것은 송영길을 싫어하는 반대파에서 강력하게 이를 제기해서 절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지금 민주당입니다. 당 지도부가 지도부 같지도 않고 완전히 이재명에 끌려다닌 것 아니냐. 문재인 대통령은 요즘 당과 연락을 끊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철이는 지금 민주당 의원들과 연락도 안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지금 민주당은 검수완박 입법이나 지방선거 공천이나 개판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민주당이 지난 21일 송영길, 박주민 두 사람을 서울시장 후보 공천에서 컷오프하기로 한 결정을 철회하고 두 사람을 포함한 예비후보들이 참여하는 100% 국민경선으로 6일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를 선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참 잘합니다. 자, 고용진석 대변인 오늘 2시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가 끝난 뒤 송영길 전 대표의 대선 패배 책임이나 개파 발언 등에 대한 지적은 있었지만 여러 현실적 여건을 감안해 후보군을 넓히는 데 더 경쟁력이 있다는 판단이 있었다. 22일까지 추가로 후보를 영입해 적정한 수의 후보로 경선을 치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공천을 신청한 사람은 송영길 전 대표 외에도
박주민 의원, 김진애 전 의원, 정봉주 전 의원, 김주영 변호사, 김성일 전 전남행정부지사 등 모두 6명이 등록한 상태입니다. 자, 민주당이 기대하는 이 추가 서울시장 후보군은 이낙연 전 대표와 박영선 전 장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낙연 전 대표는 이미 불출마 의사를 거듭 밝혔고 박영선 전 장관의 경우도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전날부터 출마를 요청하기 위한 만남을 추진했지만 아직 회동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비대위는 추가 후보를 구하지 못한 채 어젯밤 심야회의에서 서울시장 공천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윤 위원장은 오늘 오전 초선 의원들과의 간담회를 열어 당내 여론을 확인한 뒤 비대위를 열었습니다. 자, 재개된 회의에서 윤 위원장 등 일부를 제외한 다수의 비대위원들이 송 전 대표 등에 대한 컷오프를 반대하며 경선을 지지했고 비대위는 송 전 대표 등을 컷오프해야 한다는 전략공천위원회의 19일 결정을 이틀 만에 번복해버렸습니다. 자, 이거 가지고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웠는데 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중앙일보에 따르면 이날 비대위의 결정에는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역할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재명 전 지사가 박지원 공동위원장을 포함한 비대위 전원에게 연락을 취해 송영길 경선 참여를 강하게 설득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전 지사의 설득으로 송 전 대표의 출마를 비판해왔던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까지 심경의 변화를 일으킨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복서의 비대위원들에 따르면 이재명 전 지사는 19일 밤부터 20일 새벽까지 비대위원들에게 장문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거나 직접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공관위가 송 전 대표를 공천해서 배역키로 결정한 직후입니다. 이재명 전 지사는 송영길을 컷오프한 가장 큰 이유가 대선 패배의 책임이라고 하지만 그 이유가 맞느냐? 누구도 대선 패배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전 위원장은 이재명의 연락을 받은 직후 열린 20일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서울시장 경선을 하지 않겠다는 건 패배 선언과 다를 바 없다. 기존 입장을 번복해버렸습니다.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도 이재명 전 지사가 추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거는 그동안 박 위원장이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송영길의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공개적으로 비판해 온 데 대하면 갑자기 돌변한 겁니다. 이게 지금 민주당의 수준입니다. 자, 서울시장 경선 이재명계 대 반이재명계 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대선에서 패배한 정당, 공천까지 특정 계파의 입김에 따라 좌우된다. 지금 이게 민주당의 수준입니다. 자, 원래 권리당은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의 기존 방식인데 100% 국민 경선 방식으로 치르기로 한 것은 아무래도 이걸 50대 50으로 하면 송영길이 너무 유리합니다. 민주당 지지층은 이쪽을 미니까요. 그래서 중도층 확장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100% 국민 경선을 했다는데 이것도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운 게 아니냐. 윤호중은 지금 이재명계와 싸우고 있는데 그 뒤에는 이해찬 전 대표가 있는 게 아니냐는 그런 의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민주당은 내무 갈등으로 지금 폭파 직전에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재명계가 지금 이렇게 힘을 쓰면서 지금 상당히 불쾌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 전략공천위원회 거기는 정세균계가 잡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지금 이들은 도대체가 이재명계가 다수파고 여기에 이낙연계, 정세균계까지 동원해서 상당히 지금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가면 제가 볼 때는 송영길이 서울시장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박영선 전 장관이 뒤늦게 뛰어들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아무튼 지금 민주당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금방 쪼개질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